빅캠 온톨로지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처에 따라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를 차등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로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고요.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소상공인보호법 같은 경우는 매출액 또는 인력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수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의 관리감독자 임명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되고 50인에서 300인 사이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안전보건관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안전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하게 됩니다. 이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모습입니다. 사업주가 산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생산부서마다 관리감독자를 두어서 안전보건 관련된 노력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들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조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이것이 대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사업주가 잘 알고 관리감독자들과 함께 사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작은 사업장, 영세 사업장 또는 중소사업장 이런 표현들로 작은 사업장들은 사업주의 능력이 없어 자원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해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어 라는 식의 생각이 꽤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1995년도 이후 영국 HSE에서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이 연구를 주도한 분이 토핑, 러셀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렇지가 않다.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자기가 위험을 알고 있으면 뭐래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이들이 위험을 잘 이해하도록 돕고 위험을 관리하고 싶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HSE의 정책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까지는 화학물질 관리는 노출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후에는 코시 이센셜이라는 직관적 도구가 등장하게 되죠. 저는 이 논문과 HS의 정책 변화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제 동료들과 함께 인천 지역에서 100개 사업장을 실제로 조사해 봤고 그랬더니 사업주가 화학물질을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한 20%, 30% 가까이 더 높게 하고 있었고 실제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 질환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40% 정도 관리 노력을 더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조사해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왔죠. 거의 같은 시기인 2001년 한국에서는 아유, 소규모 사업장은 도와줘야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클린 3D라는 사업을 추진했고, 바닥을 개선하거나 조도를 개선하거나 소음을 개선하거나 하는 등등의 자원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HSE를 중심으로 토핑의 연구 결과들의 토대로 어떻게 하면 사업주들이 위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지? 어, 화학물질에 대해서 H코드와 P코드를 이용을 해서 사업주들이 쉽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코시 이센셜이라는 도구를 만들게 되고요.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고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목말랐던 사업주들이 HSE에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중소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의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빅캠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에게 자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업주들이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냥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지는 맙시다. 그들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은 자신의 소중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합니다. 다만 그 알고 있는 것이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과학적이지 않은 지식들에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동료 사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런 편향적 지식, 비과학적인 지식들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나의 소중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위험은 무엇인가? 아,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직관적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피케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입니다. 고맙습니다.